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해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 상담해드렸던 영상에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한 조금 물어보셔가지고 잠깐 거기에 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도 알고리즘에 굉장히 약하고 사실 그 개념조차 모호하게 알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게 과연 정확히 뭘까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타이밍도 맞게 알고리즘 관련된 책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늘 그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이 알고리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알고리즘은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공식 같은 그런 개념. 이게 비단 프로그래밍에서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코딩의 절차가 될 수 있겠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집에 가는 것이 더 빠를까, 내가 회사까지 출근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고 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름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수학적으로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적세적소에 사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총 통틀어서 알고리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발자니까 컴퓨터의 입장,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저희 그런 지도 앱 있잖아요. 지도 앱.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출발지 설정, 목적지 설정 해놓으면은 최단 경로를 다들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도 있고 네이버, 카카오맵 이렇게 다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들에서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적인지 파악한 후에 가져다 쓰거든요. 이런 데서는 이 알고리즘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또 필수인 분야가 AI 분야라고 해요.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다방면에서 최적화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해요. 특히 AI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알고리즘이 필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이 알고리즘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취업을 할 때도 이 알고리즘 시험이 필수로 있는 곳이 많고, 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의 필수 검증 단계로 되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대기업은 무조건 필수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 시험을 프로그래머스 또는 백준의 알고리즘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가서 연습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취준할 때 알고리즘 시험이 있는 곳에 1차 합격이 되면은 들어가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싫다 보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개발을 하는데 어디다가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이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개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인풋을 받아서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원하는 아웃풋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과정에서 그런 로직적인 부분이 알고리즘들이 쓰이는 건데, 과연 이거를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과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 이 두 명의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과연 누가 짠 프로그램이 더 좋을까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아예 개발을 못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치만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딱 알고리즘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거부감이 많이 들고 겁부터 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딱히 거창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어려운 알고리즘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단순히 기본적인 반복문, 조건문 이런 것 또한 알고리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간단한 로직들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자원도 절약되고 그런 좋은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들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만 알고 있어도 개발이 가능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게 쭉 머문다면 내 개발 실력 또한 그냥 일정 수준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일정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면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입 개발자고 개발 경험도 많이 없는데 너무 이 알고리즘에만 매달려서 여기만 집중을 한다. 그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알고리즘 시험이 필수인 곳을 준비하는 중이다, 나는 무조건 대기업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개발도 개발이지만 알고리즘부터 먼저 집중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알고리즘을 모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필수니까 그 정도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는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팀 프로젝트,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보면서 개발 경험을 기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개발이라는 게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 띡 하고 풀면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개발하다 보면 또 다른 거를 나오고 또 쭉쭉 따라가서 또 다른 거를 또 개발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알고리즘이 또 필요한 그런 경우를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찾아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그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성능 높은 그런 개발을 하고,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점을 만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였다, 개선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는 크게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진 그런 테스트용 데이터들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치만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런 기업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데이터 꼴랑 몇 메가 이럴 때는 분명히 똑같이 작동하던 것들이 갑자기 데이터가 몇백 기가, 몇 테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이 성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실제로 그런 대량의 데이터들을 다뤄봐야 좀 많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지금까지 좀 고민해보고 조금은 체감해봤던 알고리즘의 중요성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짠! 이게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표현을 데이터 구조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익히 말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랬던 시기에 마침 동양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저에게 이 협찬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직 되게 초보 유튜버인데 감사하게도 채널의 성향과 맞기도 하고 또 이제 비전공자 분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읽어보시고 소개 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받아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 하고 책을 받았거든요. 일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굵기를 보세요. 이 개발 서적이라고 해서 커버 사진만 보고 저는 굉장히 굵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개발 서적 완전 무기잖아요, 무기.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들 좀 익숙한 책이실 텐데, 이거 아시죠? 토비의 스프링.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야. 이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볼륨 1이고 볼륨 2가 하나 더 있어요. 당연히 다 못 봤겠죠. 할 때마다 찾아보고 이러는 책인데 사실 너무 설명도 어렵게 되어 있고 보다가 포기해버리기 일쑤죠. 그치만 이제 약간 바이블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다른 책들도 이거 얼마나 굵어요, 이거 엄청 굵어서 되게 들고 다니기도 부담스럽고, 일단 비싸잖아요, 이런 책들은. 약간 수학의 정석처럼 자바의 정석. 아무튼 이런 책들인데 이 책이랑 비교를 딱 해보면 엄청나죠? 자, 네, 일단 되게 작고 가벼워요. 이게 사실 책 내용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는 중요했거든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노트북 가지고 이 책까지 챙기고 막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담 없이 정말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 일단 그것 때문에 좋았고, 책의 컨셉은 코드가 없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코드 설명이 없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다 이런 책은 코드랑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드가 없어요. 없는 대신에 예제 코드를 막 따라치면서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컨셉 자체가 개념적인 부분을 딥하게 다루는 게 아니고 보면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싶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의 상세한 특징까지는 알 필요가 없으며 두꺼운 책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그리고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의 개념을 문장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뭐 C를 포함해서 뭐 C+, 자바, 뭐 C#, 파이썬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경험한 상태라면 책에서 사용하는 자료용과 용어가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비전공자 분들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사실은 솔직한 리뷰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전공자고 현업 개발자인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챕터들, 예를 들면은 뭐 하드웨어를 좀 다룬 부분이라든지 뭐 논리회로 이런 것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이 책이 너무 이제 간단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추천드리는 타겟층은 저 같은 연차를 가지신 개발자분, 2, 3년 차 정도 되셨거나 또는 좀 더 오래 되셨어도 한 번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으신 개발자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비전공자분들도 하나하나 딥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데서 쓰이고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로만 훑고 지나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까먹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거나, 특히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제가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약간 모호하게 알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용할 줄은 알아. 근데 개념적으로 모호한 거야. 근데 여기서 그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좀 더 와닿는 그런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봐 드리자면, 자료 구조 중에 배열과 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개발 한번 해보신 분이라면 배열과 리스트는 다들 한 번씩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흔하게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인데, 제가 예전에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이 자료 구조에 관한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배열과 리스트의 차이점을 써보래요. 이거 아는 거 나왔다. 배열은 선언할 때 크기를 지정해서 선언해야 돼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고, 리스트는 배열과 달리 크기를 미리 선언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쓸 수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차이점을 이렇다고 썼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문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메커니즘 같은 거를 알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고, 리스트와 배열이라는 게 이제 메모리상에 어떻게 할당이 되고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 구글링을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정답이었을까를 많이 생각해도 명확하게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을 보고서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배열의 구조와 이제 리스트의 구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가 나오면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은 이렇게 그림처럼 연속적으로 이렇게 인덱스가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미리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런 크기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고, 조금 비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크기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색 같은 거 할 때도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열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기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리스트를 사용해서 유동적으로 되는 건데, 처음에는 전 리스트가 그냥 배열처럼 생겨먹었는데 하나하나씩 옆에서 붙으면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리스트라는 거는 배열과는 다르게 이 메모리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 같은 포인터라는 놈이 있거든요. 이 포인터를 통해서 그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속도는 좀 더 느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개념을 미리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제 메모리에 할당되는 구조라든지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를 말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데 배열과 리스트를 그냥 사용만 주구장창 해볼 게 아니라 개념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냥 모르고 문법적으로만 나처럼 배열은 고정된 거, 리스트는 유동적인 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스택, 큐 이런 것도 네, 제가 일할 때 다 사용되는 개념들인데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자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해시예요, 해시. 해시도 굉장히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해시라는 개념이 단방향 암호화 기법으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거든요. 특히 보안 때문에 암호화 기법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로그인할 때 다 비밀번호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의 비밀번호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플레인 값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무조건 암호화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관리자가 DB에 직접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의 플레인 패스워드 값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보안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다양한 암호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해시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샤 암호화 방식이라고 Secure Hash Algorithm이라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용은 하면서 또 개념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책에서 보면은 컴퓨터 보안에서 해시의 역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것들 훨씬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책을 정말 상세하게 다 리뷰할 수는 없고 특히 도움이 됐던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알려봐 드렸는데요. 하드웨어나 논리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전공 수업 때 논리회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수준과 지금 제가 다시 읽었을 때 수준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활자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제가 직접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하는 리뷰거든요. 비전공자 분들이시라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저도 이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접해봤을 때 다시 한번 펼쳐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첫 번째 딱 읽고서 모르겠다 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한 번 읽고 또 덮었다가 한 번 더 보고 프로그래밍 하다가 다시 열어서 보고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에요. 정가는 15,000원인데 보통 이게 인터넷 구매 같은 거 하면은 그 정도 할인되지 않나? 아무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책 제가 추천드리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구매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면은 하나쯤 구매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하기에는 부담 없고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협찬 제안 받은 시기는 조금 됐어요. 제가 이거를 좀 빨리 읽고 리뷰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동안은 조금 일적으로도 바빴고 조금 아프기도 했었고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는데요. 동양북스 팀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이고요. 아쉬운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읽고 빠른 답변을 했었다면은 도서 증정 이벤트도 기회를 따올 수 있었는데 늦게 답변을 드리는 바람에 이미 이제 증정할 수 있는 이벤트 개수가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구독자님 분들 제가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거 제가 못해가지고 좀 아쉽게 됐어요. 다음번에 제가 이런 기회 있으면 확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회 공유하고 할 테니까요. 영상 항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알고리즘 왜 중요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공유해봤고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관련된 책을 리뷰도 하고 협찬 제안 받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